자, 또 들어오시고. 수험생들끼리 오고 가는 대화 중에 가장 좀 긍정적인 대화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예, 이해했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맛있죠? 예, 맛있어요. 12월 24일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알콜? 알콜 맛있지. 알콜. 자, 이번에는 순현가 수익성 지수. 얘도 할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인을 해야 됩니다. 할인하면 그건 땡기는 거죠. 땡기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타임 스케줄. 그래서 똑같이 지금 3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땡겨 보면 1년, 2년, 3년. 이거는 그림 자체를 안 그려도 뭐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땡긴다고 치면 여기에서 0년이 현재거든요. 현재인데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간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출. 그래서 0년 여기에서 마이너스 2천 유출. 나가는 돈.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없이 다 플러스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다 들어오는 돈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1년 뒤에 얼마 들어오고 550. 2년 뒤에 1210. 3년 뒤에 1331. 자, 그 다음에 순연가 수익성지수에서 순이라는 말은 차액이라는 이야기예요. 뺀 값. 순영업 소득 그래도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값입니다. 이것도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뺀 값이고 여기 지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나눈 값이에요. 지수는 비율을 말해요. 무슨 율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야 저거는 뭐 나누기 뭐구나 뭐 분의 뭐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현재 가치 구해야 됩니다. 요거 땡겨 와야죠. 그럼 얘는 다리 몇 개 건너요? 하나. 얘는 다리 몇 개 건너고? 2개. 얘는 다리 3개. 그래서 각각 땡겨와서 다 더해야 돼요. 그러면 다리 건널 때 다리 하나당 몇 프로씩인지 할인율 주어지거든요. 할인율 몇 프로입니까? 10%. 그러면 각각 10%씩 적용하면 된다. 10%, 10%, 10%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럼 550원 나누기 1.1 한 번, 500. 1210 나누기 1.1 두 번 하면 1000. 1331 나누기 1.1 세 번 하면 1000. 그러면 다 합치면 2500이죠. 얘가 유입입니다. 들어오는 돈. 그래서 순현가는 2500에서 2000을 뺀 값. 차이 얼마? 500. 그게 순현가.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는 2500에서 2000을 나눈 값. 2500 나누기 2000 하면 1.25 이렇게 나온다. 이거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비율을 계산하시오. 요거는 요 문제 잘 익히셔야 돼요. 문제 하나 가지고 세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이건 연결되는 게 많아서. 자, 비율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집을 이렇게 그린다. 집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 그 다음 이제 금액을 옮겨 적는 연습. 이 연습이 잘 돼야 돼요. 얼마짜리입니까? 100억짜리니까 여기가 100. 그 다음 대출 비율 50%니까 빌린 돈 얼마? 50. 그럼 내 돈은요? 50. 이건 투자 금액만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가능 총소득 50, 40, 30, 20.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나오죠. 요거는 10, 10,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적는 연습이 핵심입니다. 빨리 누가 더 빨리 적느냐 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 연습 한번 하고 갈게요.
대부 비율 얼마입니까? 뭐 나누기 뭐.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게 대부 비율. 부채 비율 50 나누기 50 부채 비율.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익혀버려야 돼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용어하고 위치하고. 이분들이 뭘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부채 비율 뭐 50 나누기 50. 부채 비율이 뭔데? 몰라. 그냥 이거 나누기 이거. 요거밖에 몰라요, 그냥. 그다음에 자, 다시. 여기에서 요거는 못 넘어갑니다. 뭘 못 넘어가는지 알죠? 뭘 못 넘어가요? 요거를 못 넘어가. 요거를. 그래서 밑에 끼리 놀고 위에 끼리 놀고 위에랑 밑에랑 같이 놀지 않는다. 100 나누기 50이 뭐? 가능 총소득 성수. 100 나누기 40. 유효 총소득 성수. 100 나누기 30. 순영업소득 순소득 성수. 그래서 이거 나누기 요거 한 걸 성수라고 한다. 성수. 처음 오는 분이 있어서 내가 적어 드리는 거예요. 성수입니다. 성수가 아니고 성수.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나누기 한 거 뭐? 세전성수. 여기에서 요거 나누기 한 거 세후성수. 그래서 요거는 요거 세 개 하고만 요렇게 나누기로 들어가고 밑에 거 두 개는 밑에 거 하고만 나누기 들어간다. 두 번째, 환원율이라고 하는 게 있다. 거꾸로 나누는 거. 환원율. 환원율은 여기에서 이거 나누기 한 건데 요 환원율은 두 걸만 기억하면 된다. 요거 나누기 요거. 순 나누기 총한 거, 30 나누기 100 한 거, 요걸 그냥 자본 환원율, 그냥 환원율이라 그러고 20에서 50 나눈 거 요거. 요건 지분 환원율이라고 한다. 이 단어가 요게 지분이거든요. 요 단어가 핵심 단어. 지분 들어가는 것들은 다 요거 두 개예요.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다 똑같은 말인데 전부 다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 그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공실에서 요거 나누기 한 거 뭐? 10 나누기 50 공실률. 경비 비율은 10 나누기 40 채무 불이행률. 요거 더하기 한 거 20 나누기 40 부채 감당률. 순 나누기 은 요렇게 나누는 게 부채 감당률.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하는 거 뭐라 그런다? CNTB. 요거 은행한테 나가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라서 부채 서비스. 그래서 순 나누기 부 CNTB 투는 나누기란 말이에요. CNTB 그러면 순 나누기 부. 따라해보세요. 자, CNTB 한번 해봐봐. 시작. 센티뷰. 센트부가 아니고 나보다 더 심한데 여기는. 보통은 그냥 순두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경박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CNTB 이렇게 하는데 센티브 해가지고 지금 더 나갔어. 지금 마음에 들었어. 한 번 더 해봐봐. 뻔뻔해져야 된다니까 한 번만 딱 해. 센티뷰.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약해지면 안 되는데. 자, 어차피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뒤통수와 목소리. 뒤통수도 안 나와. 딱 그냥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나는 목소리 내 보내고 싶다. 이게 전국 방송이니까 인강을 여기서 촬영을 해요. 내년 다음 달부터 여기서 촬영할 거니까 난 튀고 싶다. 내 얼굴 알리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다가 나와서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그럼 떳떳하게 나와서 그냥 탁 풀고, 예, 상궁 들어가듯이 들어가면 못 푸는 거고 그냥 뒤로 확 돌고 그냥 얼굴 딱 하면서 카메라 한번 쳐다보면서 모델 워킹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뭐 나중에 합격하도 대박이죠. 저 사람 난 누군지 안다 그럴 거야. 막. 길 가다 고객이 들어와가지고 어머 혹시 방문가에서 공부하신 분 아니세요? 자, 그럼 요거 바로 해볼게요. 질문한 게 뭐예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뭐 얼마? 뭐 나누기 뭐? 50 나누기 100 부채 비율. 50 나누기 50 부채 감당률. 30 나누기 10 순소득 성수. 100 나누기 30 지분 배당률. 20 나누기 50. 그래서 공식 같은 거 뭐 분의 뭐 해가지고 단어로 기억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거는 그냥 위치로 파악해가지고 해라. 만약에 질문이 공식을 물었다. 공식을 물었다. 만약에 지분 배당률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역으로 찾아 들어가라고요. 그럼 이거 딱 보고 지분 배당률이 뭐 나누기 뭐예요? 이거 나누기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 세전, 요게 뭐 지분 투자액. 그걸 놓고 적어보면 되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자, 넘어갑니다.
뭐 앞으로 이거 뭐 100번은 더 해야 되는데 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구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요것도 올해 시험에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였는데 올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다가 요 대출 가능한 금액이 최근에 20% 이런 식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뭐 투기 지역이다 그러면은 확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성 관련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문제는 근데 그거는 내년 10월이 우리 시험이니까 또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일단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고. 저 핵심 단어가 뭐예요? LTV하고 DTI입니다. 요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된다. LTV하고 DTI하고 요거 두 개가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글자를 적을 때. L, T, V. 여기가 loan to value인데 loan to에서 요 to 있죠? 요 영어로 to라는 말의 의미가 뭐다? 나누기. 그러니까 L 나누기 V라는 말이다. 그러면 DTI는 D 나누기 I. 그래서 DTI도 적을 때는 D 나누기 I.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 놓고 그대로 옮기면 요거는 0.7. 요거는 0.5. 문제 그대로 옮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 V죠? value. 요거 얼마? 4억. 4억이면 400. 그 다음에 I, 연간소득, 이거 40, 4천만 원이니까 인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푼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거.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 밑에 거 요거 두 개 곱하면 되거든요. 처음 오신 분이니까 또 하나 해드릴게. 우리는 이렇게 해요. 6 나누기 2는 3. 요렇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적어. 그래 놓고 지금 6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요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밑에 거 두 개 곱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곱하면 된다. 만약에 밑에 걸 구하라 그랬으면 여기서 요거 나누면 돼요. 그래서 400 곱하기 0.7 얼마예요?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야 돼, 안 두드려야 돼요? 이 정도는 안 두드려도 돼요. 400 곱하기 뭐 굳이 이것까지 두드릴 필요가 있나? 나 남산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400 곱하기 0.7이면 280. 근데 이걸 28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두드려야 돼요. 그럼 끝. 여기서 빌릴 수 있는 금액 얼마다? 280이다. 그 다음에 이쪽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40 곱하기 0.5 얼마예요? 200 나왔잖아 지금. 200 손들어 봐봐 지금. 방금 들렸어 200이라고. 20이죠? 40 곱하기 0.5 하면 20. 근데 요 20원 빌리는 금액 아니에요. 요게 뭐예요? 상환하는 금액이에요. 자, 다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 기본 공식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D는 요걸 말해요. D, debt service. 부채는 L이에요. L. 저거 L.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차를 3,600만 원짜리를 뽑았어요. 전부 다. 근데 요거를 36개월간 할부로 뽑았어요. 그러면 매월마다 할부금 갚아야 되겠죠. 그럼 매월마다 할부금 얼마씩 갚으면 됩니까? 이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100만 원씩 갚으면 되죠. 요거 36분의 1 해가지고 할부로 갚으면 되니까 그때 매월마다 상환하는 금액 100 요걸 뭐라 그러고 부채 서비스액. 처음 빌린 돈 3,600만 원 이걸 뭐라 그러고 부채.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10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갚아야 돼요. 10년 동안 갚으면 매년마다 얼마씩 갚으면 돼요? 1억씩 갚으면 돼요. 얘가 부채 서비스액, 얘가 부채. 근데 여기에 이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자도 같이 똑같이 갚아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자가 하나도 없으면 10분의 1만 곱하면 되는데 10분의 1로 10배로 나누어야 되니까. 근데 이자가 포함되면 복잡한 공식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1 더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승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을 내자로 뭐라 그러게요? 저당상수. 저당상수를 27자로. 1 더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승. 그러니까 4자짜리로 하실래요? 27자짜리로 하실래요? 4자짜리가 낫지. 그래서 저당상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쪼개는 겁니까? 합치는 겁니까? 요게 저당상수라고요. 이 개념이 10분의 1로 쪼개기 위해서 하는 거다. 36분의 1로 쪼개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쪼개는 개념을 쪼갠 금액 얼마게 이렇게 물을 때 쓰는 게 저당상수라고요. 내자짜리. 그게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채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면 저당상수를 해주면 그러면 뭐가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그럼 거꾸로 부채 서비스액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당상수도 알아요. 그러면은 부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나누기 하면 되죠. 곱하기 하면 이거 나오고 나누기 하면 이거 나오고 다시 저당상수가 대부분 다 0.1 정도를 주거든요. 10분의 1. 0.1이면 부채가 10억이에요. 곱하기 0.1 하면 1억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걸 구하는 거고 거꾸로 가면 1억을 줬어. 저당상수가 0.1이래. 그러면 빌린 돈 얼마게요?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이거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20이라고 하는 건 갚는 돈이라고요.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건 빌리는 돈이에요.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저당상수 나누기. 그래서 나누기 저당상수 있습니다. 연간 저당상수 얼마? 0.1. 그래서 0.1 얼마? 200. 요게 빌린 돈. 그러면 이쪽으로는 빌릴 수 있는 금액 얼마? 200. 요 기준으로는 280. 그러면 최대 융자 가는 금액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라 그랬죠. 큰 거 아니에요. 아빠는 게임을 2시간 이상은 절대 못해. 엄마는 게임을 4시간 이상 절대 못해.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게임 시간 수는? 그럼 2시간이라 그랬죠. 아빠가 허락해 준 거. 엄마가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엄마가 허락해 준 대로 하면 아빠한테 맞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나오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요거 내가 다시 풀어볼게요.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정할 때는 은행은 두 가지 기준을 같이 가지고 있다. 둘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 하나가 LTV라고 하는 기준, 또 하나가 DTI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 그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적게 나오는 금액이 최고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럼 각각 계산이 들어가는데 LTV는 0.7 그대로 DTI는 0.5 밑으로 적는다. 그리고 V 담보부동산 가격 얼마? 4억 원. 4억짜리를 담보로 잡히면 70%까지 빌려준다는 거니까 47 하면 280까지는 빌릴 수 있다. 담보를 갖다 주면. 두 번째, 네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돈 빌려갔으면 돈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비율. 그러면 I가 소득이 40. 이 중에 반은 은행에 돈 갚을 능력이 있다고 봐주겠다. 네 소득 중에. 그러면 4, 5, 20까지는 갚을 수 있다. 그럼 이게 갚는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나누기 저당상수 들어가면 0.1 하면 200. 이게 빌려갈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게 상환 금액이라서. 그러면 이쪽으로는 200을 빌려갈 수 있고 이쪽으로는 280을 빌려갈 수 있다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빌려갈 수 있는 금액은 200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 넘어갑니다. 부채. 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인 경우에 각각 돈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이제 저 문제예요. 첫 번째, 원금 균등 이야기 나옵니다. 뭐가 균등이에요? 원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원금부터 구합니다. 원금 균등이면 원금부터 구한다. 그러면 1기 1년째 구하기 쉽죠? 빌린 돈 얼마? 100억. 근데 이걸 얼마 동안 갚아라? 10년 동안 갚아라. 원금을 똑같이 갚아라. 그럼 그냥 나누기 하면 끝이거든요. 얼마 나옵니까? 10억. 그래서 1기 때 10억을 갚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를 구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잔금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돼요. 남아있는 금액. 잔금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계속 돈을 갚아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자도 점점 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잔금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곱하면 얘가 이자가 계산이 된다. 이자율은 주어져 있잖아요.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10%. 그럼 결국은 요거 구하는 거 핵심이죠. 잔금이 얼마냐? 그러면 1기 때는 잔금이 얼마예요? 1기 때는 아직 하나도 안 갚았거든요. 그럼 잔금과 원금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얘는 잔금 얼마? 100억이죠. 에다가 똑같이 그냥 이자율 10% 이렇게 들어가니까 얼마? 10억.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금 나왔고 이자 나왔으면 두 개 합치면 그냥 원리금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금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냥 원리금은 얼마? 20억.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요건 팔기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팔기 때 원금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냥 10억입니다. 원금 균등이라서. 두 번째 이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제 잔금을 구해야 되거든요. 요 잔금 구하는 게 핵심인데 잔금은 지금 몇 기까지 갚았습니까? 7기까지 갚은 거죠. 남은 그 몇 기? 3기예요. 10년이니까. 그래서 남은 3기간 곱하기 10억씩을 앞으로 갚아야 돼요. 남은 매년마다 10억씩 원금이니까. 그럼 결국은 얼마다? 30억. 요게 잔금이라고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된다? 0.1 하면 얼마? 3억. 요게 이자다. 다시 5기 때는 어떻게 구해요? 이자를. 그러면 갚은 거 몇 기? 4기. 남은 거 몇 기? 6기. 그러면 6기에다가 곱하기 얼마씩? 10억씩 원금 매년마다. 그러니까 60억이 남은 거죠. 거기다 이자율 몇 프로? 10%. 그거 곱하면 바로 이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자꾸 익숙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요거 이자 구하는 게 핵심이다. 이자는 앞으로 얼마나 갚았냐 그것부터 빼버리면 남은 게 바로 나온다. 다시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근데 13기 거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잔금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지금 갚은 거 몇 기? 12기. 남은 거 몇 기? 8기. 그러니까 남은 게 8기가 남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곱하기 매년마다 상환하는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곱하면 바로 잔금이다. 거기에 이자율 곱하면 된다. 다시 35년 동안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6회 거 이자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은 갚은 거 25. 그럼 남은 거 10. 곱하기 이게 원금은 바로 계산되거든요. 원금 균등이면 그럼 그 원금 금액. 그럼 바로 그냥 이게 잔금이에요. 그래서 잔금 구할 때 핵심이 얼마나 갚았냐. 남은 게 몇 개냐. 그거 하는 게 핵심. 지금 여기서 물은 건 2기죠. 2기면 뭐 바로 해도 상관없는 2기 바로 갈게요. 여기에 2기 10억 원금. 2기니까 한 번 갚은 거예요. 남은 거 몇 번? 9번. 9 곱하기 10. 번 90. 요게 잔금. 곱하기 이자율 10% 0.1 얼마? 9억. 그래서 9억하고 10억하고 합치면 얼마? 19억. 그게 원리금입니다.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알겠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제일 먼저 뭘 구해요? 원리금부터 구해요. 첫 번째 원리금. 원리금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럼 부채 서비스액 따라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이 말이 튀어나오면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하는 거 있죠. 예, 그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 요거. 요 단어가 나올 때만 저당 상수가 등장합니다. 아까 그 공식 쓴 거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이란 그 공식은 원리금 균등일 때만 적용한다. 다시 원리금 균등 같이 등장하는 애. 저당 상수. 저당 상수 어떤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래서 저당 상수 등장입니다. 얘는.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 저당 상수가 0.15다 이렇게 주어졌죠. 이건 원리금 균등일 때만 써요. 자, 첫 번째 뭘 구하고? 원리금. 원리금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공식으로 구합니다.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그러면 부채 얼마? 100억 곱하기 저당 상수 0.15는 15억. 이렇게 가지고 바로 구한다. 그리고 이게 균등하다고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러면 1기 때도 15억, 2기 때 얼마? 15억, 3기 때 15억. 이게 똑같다. 근데 두 번째 이자를 구합니다. 이자는 첫 기가 되면 똑같아요. 방금 구한 거랑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기 때문에 잔금 얼마예요? 잔금 그냥 100억 1기 때는 곱하기 이자율 10% 하면 얼마? 10억. 그럼 1년 때는 1기 때 이자가 10억이라고요. 근데 합쳐놓은 건 15억이라고. 그러면 저기서 빼고 남은 게 원금이죠. 그래서 원금은 얼마다? 5억이다. 되셨어요? 그 다음 2기 거 구해볼게요. 2기 때 원리금이 얼마예요? 15. 그럼 2기 때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그럼 앞에서 원금 얼마 갚았습니까? 5억을 갚았죠. 그럼 여기는 바로 그냥 복잡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일단 95억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95억에 곱하기 이자율 얼마? 10% 적용하면 9.5억 이렇게 되죠. 그럼 이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첫 기에는 10억 갚았는데 둘째 기에는 9.5억이니까 0.5, 5천만 원어치 줄었죠. 그러면 여기는 원금은 얼마일까요? 요거 합친 게 15가 돼야 되니까 그냥 9.5를 빼면 5.5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합친 게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자가 줄은 것만큼은 여기서 원금이 커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5억이 아니고 5억 5천이 됩니다. 근데 원리로는 이런데 얘는 줄고 얘는 늘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만큼 늘 거냐 계산을 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요거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5억을 딱 계산이 끝났으면 1년째 거 2년째 거 원금 얼마게요? 그럼 여기 곱하기 1.1만 해버리면 돼요. 1이 원금 그 다음에 뒤에 0.1이 이자 줄은 거 이게 이자 늘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3년째는 어떻게 5.5에다가 다시 곱하기 1.1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자율만큼. 이자율이 만약에 5%면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렇게 키워나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거는 오히려 요거에서 요거 빼버리면 바로 나오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핵심이 요 원금 있죠. 원금이 제일 밑에 구하는 게 원금이거든요.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제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이자 구하고 그 다음 원금 구하고 요 원금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자 줄어드는 것만큼 커진다. 얼마만큼 커진다? 이자 주는 것만큼. 그래서 이자율만큼 곱해 나가면 원금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이론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OX 하십시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인 경우에 원금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자, 옥수가 나온 거. 옥수가 다 왔는데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손 들어봐. 내가 방금 X 했다. 나 손 들어봐봐요. 아까 뻔뻔해야 된다 그랬잖아. 경박스럽고 뻔뻔하게. X라 그랬잖아요. 크게 해야지. 다시 X 해봐봐요. 크게. X. 뻔뻔해도 된다니까. 시험 칠 때 맞추면 되지 뭐. 다시. 자, 봐봐요. 이 친구만 이해시키고 다시 돌아갈게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첫 번째 뭘 구하냐 그러면 원리금을 구해요. 근데 원리금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균등해요. 그래서 이름이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리금 구했는데 얘가 15억이었잖아요. 그러면 2기, 3기, 4기, 5기 후반으로 가도 매년마다 지불하는 금액은 15억으로 일정해요. 그래서 이름이 원리금 균등. 두 번째 이자를 구해요. 근데 이자는 앞에서 원금도 같이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자는 점점 줄어요. 잔금이 주니까. 그래서 모든 방식의 이자는 다 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자는 점점 감소해요. 그러면 세 번째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고 남은 게 원금이에요. 요거 두 개 합친 게 요거니까. 근데 합친 걸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를 빼고 남은 건 원금이고. 그럼 원금은 이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면 원금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얘는 점점 커집니다. 이거 얼마만큼 커질까요? 매년마다 이자 감소한 것만큼 커집니다. 합친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이다. 이자가 10%다. 그러면 첫 번째 기에서 100이면 두 번째 기에서의 원금 상환액은 1.1을 곱하면 이자가 10%라면 11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가 되면 12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져갑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이제 자신 있게 또 틀려도 되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 OX. 오, 빙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나가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나중에 이론으로 들어가면 이론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이건 계산용이고 이론이면 이런 그림을 드릴 거예요. 이런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모자 쓴 주방장 모자고 모자. 요거는 가르마 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기억나겠죠? 모자. 가르마. 이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게 이자. 이게 원금. 요거 이자. 요거 원금.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자, 한번 쳐다보세요. 주황색. 나 주황색 좋아요. 빨간색, 주황색 막 이런 거 좋아요. 요거 보면 이게 원리금 균등이라고요. 원리금 균등. 요게 이자라고. 요게 이자라고 요게. 원리금 균등에서. 머릿속에 한번 깜빡 해봐봐. 깜빡. 저장했어요. 깜빡. 자, 질문. 이자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OX. O죠. 또 X 나왔는데? X 또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분명히 나왔어. 손 들어. 빨리. X. 누구야? X. 이제 나 쳐다봐 이제. 자, 이건 특별히 뭐 강의할 게 없는데 정신줄을 딴 데 놓고 있어가지고. 봐봐봐. 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거 이자가 어떻게 되냐고. 처음엔 이자 이만큼인데 그 다음 되면 이자 이만큼이고 그 다음 되면 이자 이만큼이고 이렇게 된다고. 후반으로 가면 이자가 커져 작아져. 이거 작아지잖아. 그럼 아까 왜 커진다 그랬어? 반항하는 거야? 다시 이자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이제 이런 지문도 나옵니다. 요거 원금 균등이거든요. 원금 균등이면 모자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요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또 작아지죠. 작아지잖아. 둘 중에 원금이 이자가 직선적으로 작아지는 거. 이자가 직선적으로 작아지는 거. 그림을 보라고. 어디가 직선이고 어디가 곡선인지. 이건 직선이잖아. 이건 곡선이잖아 지금. 가름 안 쳐봤어요? 이렇게 참. 그러니까 곡선으로 점점 줄어드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랑이 처음 이게 같아요. 이게 크기가. 그러면 요 면적은 누가 클까요? 면적이 모자가 클까요? 가르마가 클까요? 가르마가 왜 커요? 크지 뭐. 이게 직선이면 요만큼 더 크지 요만큼. 그러면 질문. 두 가지 상환 방식 중에 이자 총 납입 금액이 10년이면 총 납입 금액이 이자가 더 큰 방식이 어디일까요? 그럼 원리금 하지 말고 그냥 가르마라 그러세요. 어차피 세 자 나오면 원리금이고 두 자 나오면 그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실 때는 모자인지 가르마인지 그것만 가지고 하라고요. 글자 수 가지고 맞춰 놓은 거예요. 지금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모자하고 가르마로. 천재라고요? 그걸 인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금방 머릿속에 박힐 거예요. 다시 여기 얼굴 요게 뭐라고요? 이게 원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모자 쓰고 있는 얘 있죠. 얘는 원금 상환액이 똑같아요. 달라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똑같이 내 모자나. 여기에 있는 얘 얼굴 보세요. 네, 원금이거든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금 상환액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 가르마라고. 원리금이 아니고 가르마라고. 가르마를 생각하라고. 가르마가 이렇게 싹 가려져 있다고. 이렇게 다음 주에 잘못하면 내가 가르마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이 파트 강의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이불로 여기 딱 맞춰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가르마를 만들어 갖고 올게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러니까 계산은 계산용어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은 이론용어로 푸시면 돼요. 이론 강의는 별도로 할 거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맨날 틀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거죠. 난이도 상 아닌 건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부동산 관리가 뭐게요? 그냥 관리하는 거. 그걸 뭔 설명을 필요해. 관리를 설명하면 그게 더 어렵다? 그냥 관리하는 거, 관리. 마케팅이 뭐게요? 마케팅 몰라? 마케팅? 마케팅이 우리나라 말로 잘 설명할 게 있으면 마케팅을 우리나라 말로 썼겠지. 없으니까 마케팅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마케팅이 뭐게요? 마케팅. 영어로 뭐게요? 마케팅. 그런 건 공부할 게 없다고 그런 거. 그냥 머리를 써야 되는 걸 머리 안 쓰게끔 해서 맞추는 거. 그것만 기억 잘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끝났죠? 다시 원금 균등 요거 튀어나왔잖아요. 핵심이 이자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 이자 구하는데 잔금 곱하기 이자율 하면 이자다. 근데 그 잔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몇 개까지 갚았느냐? 그것만 딱 보고 남은 기간 있죠? 남은 기간만 딱 알 수 있으면 그거 곱하기 매년 상환하는 원금. 그거 곱하면 바로 잔금이다. 그게 핵심이고 원리금 균등이면 원리금부터 먼저 구하는데 이때는 공식이 반드시 하나가 등장한다. 누구? 저당상수. 그래서 그거 두 개 곱해가지고 원리금 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거에 원금이 구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키워나가면 바로 원금 커지는 거다. 15. 입지개수. 뭔 개수 많이 나와요. 개수, 지수 이런 거. 전부 다 분모, 분해, 분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전국에다 박스를 쳐. 이렇게 일단 쳐놓고 봐요. 전국에다가. 전국이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전국 이렇게 나오면 옆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큰 거 분해 묻는 겁니다. 일단. 그럼 뭘 물었습니까? 부동산이니까 요거 분해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그 다음 비슷한 느낌으로 어느 지역 A 지역이니까 똑같이 요거 분해 요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입지개수 공식 어떻게 나옵니까? 입지개수는 밑에가 전국에서 어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가 해당 지역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입지개수를 물어볼 때는 지역과 산업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도 지금 A 지역 나왔죠. 그 다음에 부동산업 나왔죠.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걸 전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이야기 나오면 전국을 박스를 딱 쳐놓고 전국은 총이 900인데 그중에 부동산이 500이거든요. 그러면 900분의 500. 이게 전국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요 A 지역은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A 지역은 전체가 300인데 부동산은 100입니다. 그러면 300분의 100.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입지개수다. 요 입지개수가 1보다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국 비중보다는 A 지역에서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1보다 작게 나오겠죠. 1보다 크게 나오면 요 산업은 요 부동산업은 요 지역에서 기반 산업이다. 1보다 적게 나오면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 그거 판단할 때 쓰는 지수가 요 입지개수입니다. 자, 입지개수 시작. 말만 해보라고. 입지개수. 입지개수. 나중에 변이개수 이런 것도 나와요. 개수 나오면 하여튼 뭐 분의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수 나와도 그렇고 율 나와도 그렇고 순 나오면 뺀값. 그 다음에 개수 나오고 지수 나오고 율 나오면 나눈 값입니다. 변동률 있죠. 뺀값 나눈 값. 네가 안 가르쳐주지 않냐 변동률은. 미안해요. 율 나오면 나눈 값입니다. 그럼 변동률은, 수익률은, 소득률은, 소득은 나눈 값은 아니죠. 앞에 율이 없잖아.
그러니까 율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입지개수, 변이개수. 변이개수도 처음 듣죠. 변이개수는 우리 아들이 저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둘이 탔는데 방구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럼 방구지 변이개수 그러더라고요. 야, 넘어갈게요. 16번. 이제 웃는 거예요. 자, 나중에 배워요. 변이개수라고.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하십시오. 자, 10분간 쉬었다가. 아니 끝난 게 아니고 10분간 휴식이라고. 3개 남았어요. 16, 17, 18.